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나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요? 짜장면이나 라면은 어떨까요? 떡볶이나 순대가 떠오르나요? 아, 지글지글 구워 먹는 삼겹살은 어때요? 전 고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건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소울푸드라고도 하는 컴포트푸드가 당기는 데 심리적인 이유도 있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죠. 1번,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컴포트푸드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집밥의 맛을 생각나게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행사, 명절 등 어린이 시절 식탁 주변에서 행복한 시간이 떠오르게 되죠. 그 어린 시절의 음식은 단순했던 시간을 생각나게 합니다. 정신없는 어린이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시간들 말이에요. 그 행복한 시대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시절과 관련된 음식을 찾게 마련입니다. 2번, 기분이 좋아지게 해줍니다. 로맨틱 코미디에 보면 실연당한 여자가 침대에 누워 울면서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들고 먹는 장면이 나오죠. 컴포트 푸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설탕, 지방,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은 두뇌가 행복한 신호를 보내게 해서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훨씬 더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슬프고 위안이 필요할 때 당근을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본 적 있으세요? 3번, 컴포트 푸드는 두뇌에 화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행복 화학 물질은 두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기분이 우울해져서 매콤한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기분이 우울하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슬픔 화학 물질을 내보냅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떡볶이를 먹게 되면 두뇌로부터 행복 화학 물질을 즉시 전달받게 되고 매우 효과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안이 되는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나요? 4번, 쉬운 자가 치료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짭짤한 감자칩이나 달콤한 쿠키에 손을 뻗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위로가 되는 컴포트 푸드를 원하게 됩니다. 두뇌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심지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도넛 정도는 먹어도 돼.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사고방식은 건강에 해로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번, 외로움과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살면서 한동안 가족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약간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설날 음식상 주위에 식구들이 모두 모였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음식과 가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인이라면 파이가, 한국인이라면 할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떡만둣국이 그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떡만둣국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할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요.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6번, 특별한 날. 왜 명절은 그렇게 많은 먹거리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마도 명절이 되면 향수에 적게 되고 특별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 음식들이 먹고 싶어질 거예요. 네, 음식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억과 관련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두뇌는 많은 양의 행복 화학 물질을 내보냅니다. 어쨌든 특별한 날이잖아요. 안 그래요? 7번, 완벽한 기분 전환의 효과. 어휴, 큰 시험을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거나 잔뜩 밀린 서류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냥 간식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달콤하거나 짭짤한 간식을 찾게 되죠. 간식은 심심한 입을 달래서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잠시 동안 우리를 행복한 곳에 머물게 만들어줍니다. 8번, 컴포트 푸드의 냄새가 사방에 있어요. 우리의 후각과 미각은 확실히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안이 되는 음식의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냄새는 어린 시절의 집이나 놀러 갔을 때 등의 즐거운 기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에 대해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 다양한 식당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지나고 있다고 해보죠. 치킨을 튀기는 냄새를 맡자마자 어렸을 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가끔 엄마가 주말에 치킨을 사주곤 하셨다면요. 냄새는 매우 강력한 감각으로
다른 감각기관들만큼이나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번, 컴포트 푸드는 관계를 떠올리게 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또한 우리는 엄마가 요리해줬을 때나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 혹은 배우자나 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음식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식과 인간관계는 깊이 연관돼 있어요. 꼭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요. 배우자나 현재 애인과 첫 데이트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함께 사 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상대를 그리워하고 있거나 둘이 말다툼을 벌이고 난 후라면 둘이 행복했던 시간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 핫도그가 먹고 싶어질걸요? 10번, 그냥 맛있고 예쁘게 보입니다. 빵집을 지나다가 창문에 아름다운 케이크가 진열된 것을 보고 빵집에 들어갔다가 유니콘처럼 장식된 쿠키를 사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쁜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일부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일 뿐이에요. 귀여운 유니콘 쿠키를 먹음으로써 그 귀여움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아니면 TV 음식 광고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녹아내리는 치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화려한 색상의 야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입에 침이 고이나요? 시각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11번, 컴포트 푸드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모든 문화마다 고유의 컴포트 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었죠. 어린 시절에 괜찮아,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컴포트 푸드는 우리의 문화적 풍습에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날에 떡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추석에 송편이 없으면 추석이라고 할 수 없죠. 생일에는 꼭 미역국을 먹어야 하고요. 명절에 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명절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컴포트 푸드는 삶의 맛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제 배가 고파지네요.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위안을 주는 음식에 대한 열망은 과식과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옛말처럼요. 이런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지거든 잠시 생각해보세요. 진짜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심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고 싶은 걸까요? 대신 물을 마시거나 몸에 좋은 간식을 먹도록 하세요. 또는 감정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발산하세요. 달리기를 하고 개를 산책시키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세요. 건강에 해로운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요. 이런 음식을 원하고 즐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적당히가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컴포트 푸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서 뭔가를 배웠다면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라면을 끓이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즐길 만한 2,000개가 넘는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